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토요일인데요. 월요일에 새로운 임차인분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상태 마지막 점검하러 여기 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 탄천변을 따라서 쭉 오는데 지금 탄천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시장은 흘러가는 법이잖아요. 지금 밖에만 봐도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소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줄겠지만 결국은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는 다시 다 회복돼서 다시 우상향하기 마련 이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 장세가 계속 펼쳐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계속 꾸준히 자산을 사서 담아야 됩니다. 지금도 분명히 기회가 많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제 서울 도심부라면 대지 지분을 잘 보고 오래 묻어갈 그런 부동산을 잘 사서 가져가면 되고요. 그 부동산이 대출이 안 나와서 대출 이슈로 근생을 샀다라고 하면 그 근생 물건을 지금은 주택으로 쓰고 있지만 다시 원 용도인 상가로 바꿔가면서 내가 그 상가에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월세가 부담돼서 창업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분명히 배달 업종으로 승부 보려는 사람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연결해서 임차인으로 맞이하면 다른 부동산 물건보다 수익률을 키울 수 있고 임차인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오래 운영할 수 있는 윈윈 물건이 되는 겁니다. 서울을 떠나서 이제 수도권이나 기타 외곽 지역만 봐도 아파트에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서울을 벗어난 지역은 빌라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빌라 투자는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그런 지역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품이고요. 기타 지역은 매력적인 가격대의 아파트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빌라가 굉장히 천대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이라면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빌라 이런 투자는 절대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수도권 시장에서 어떤 아파트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시기에 이제 기준층과 1층, 탑층가의 이 가격 갭이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변동성이 클 때 더 좋은 알짜층 동을 골라야 된다. 그런데 생각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층과 탑층이 굉장히 천대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아파트 잘 보시면 분명히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신축 물건이 될 수도 있는데, 신축 분양권은 이제 탑층의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탑층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탑층은 제외하고 이제 1층만 보면 1층과 기준층 이 사이에 가격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분양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34평 분양권이 만약에 4억이라고 치면 이제 1층은 한 10% 정도 가격인 3억 6천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갭이 벌어진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게 13%에서 15%까지 1층과 기준층가의 그 금액 갭이 벌어진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런 분양권을 잘 잡아서 내가 그 1층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키워보는 거죠.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층을 선호하는 수요는 항상 있거든요. 그게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는데, 주택이라면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싸게 사서 대출은 비조정 지역 기준으로 60%를 받는다 치면 내 투자금을 줄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아파트를 상가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수익률은 더 배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실패했다고 여겼던 그 아파트 분양권 1층이 어린이집이나 피아노 교습실 이런 걸로 많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나는 분명 아파트 1층을 샀지만 상가 1층처럼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매번 이 1층을 바라볼 때 이 샤시를 많이 바꿨냐 이걸 많이 보는데, 샤시를 많이 바꿨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한번 진입을 한 건데 그런 지역이라면 우선은 그 지역은 패스를 하고요. 교습실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없는 곳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곳들, 그리고 샤시가 많이 안 바뀐 곳들에 내가 먼저 투자자로서 진입을 해서 단지를 한번 바꿔놓는 거예요. 주택으로만 쓸 거면 내가 그 1층을 특수리하고 샤시까지 다 바꿔서 기준층보다 훨씬 더 싸게 사서 임차 금액은 기준층만큼 내면 내 투자금도 아낄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 물건을 그냥 월세를 받는 그런 상가 물건처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교습실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홍보를 하는 거죠. 지금 기준은 모르겠지만 이전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300세대가 되면 가정 어린이집 한 개씩 놓을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1000세대가 넘어가는데 이런 가정 어린이집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런 수요를 찾아서 내가 넣으면 일반 기준층에서 월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월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남들이 다 불경기라고 했을 때조차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택이 아니라 내가 상가처럼 여기고 진입을 해서 월세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면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조정장이 만약에 크게 올지라도 크게 문제가 될까라는 관점에서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흔들릴 때 심약자들이 내놓는 물건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 플로우대로 흘러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투자를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 지각은 맞죠. 지각은 맞지만 지금 이 부동산 시장만 봐도 변한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수요와 공급, 이게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시장 원칙이잖아요. 지금까지 수요 억제만 해왔는데 앞으로도 수요 억제를 계속 한다는 입장이 계속 유지되는 한 거품은 낄 확률이, 그러나 이 시장은 예측할 수 없듯이 만약에 반대로 흘러간다라고 할지라도 현금 흐름을 내는 수단으로서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남들이 다 던질 때조차도 월세 흐름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2분기 시장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에 계속 집중을 하시다 보면 그 흔들림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2분기 극변의 시대에서 방향 잘 잡으시고 이 속에서도 기회를 잘 찾아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고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 위기도 분명히 다 상쇄될 거라 보고요. 결국 이 자본주의 시장에 숏이 아니라 롱 포지션을 가져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꾸준히 자산을 사서 모아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꾸자3호로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2020년 2분기도 꾸자3호 화이팅입니다. 꾸자3호 화이팅! 고맙습니다.